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기 반영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JP모건이 3년 동안 예측했던 내용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21년도, 22년도, 23년도입니다. 21년도 때 가격 추이의 최고점 구간대를 보게 되면요. 자, 대부분 65,000대였습니다. 예, 65,000대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때도 거의 대다수 130K에서 470K에 따른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한 21년도 거의 막바지 연말 시즌에 들어오면서 또 JP모건에 따른 내용이 또 나와 주었는데요. 14만 6천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1년도 때 제시했던 두 번의 이야기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많이 내려갔던 추이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2년도 때 또 추이를 보게 된다고 하면, 자, 비트코인의 관련된 38K 정도를 볼 것 같다. 그러니까 38,000 정도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때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시적으로 한 대충, 이때는 대략적으로 얼추 좀 맞아떨어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대략 한 38,000 정도는 일단 왔다가 다시 내려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주구장창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이 오히려 13,000을 제시했던 22년도 거의 또 연말 시즌에 들어가니까 13,000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때도 이제 누군가는 대략적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때 최저값 자체가 거의 16,000 거의 언더입니다. 물론 이게 거래소의 평균 가격 추이가 아닌 지금 지표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대다수 이게 13,000을 제시를 했다. 근데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어요. 23년도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45,000을 제시했던 때가 언제였냐? 대부분 진행을 하고 나서 약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3년물 추이에 따른 평균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대다수 고점일 때 낙폭이 매우 컸고요. 최저점일 때이었을 때 최소에 있는 수치를 이야기했었을 때 오히려 반응이 좀 컸다. 오히려 중간 지점에서 제시했던 거는 한 중간값 정도로 맞아서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 며칠에서도 이제 45,000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45,000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45,000이 잠깐 찍고 내려올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인지는 아직 그 표본을 뽑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딱 하나가 있죠. 극단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었을 때 이런 픽이 나왔을 때는 이제 곧 있으면 숏 비중이 커질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많이 내려갔었을 때 오히려 롱 포지션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오히려 애매한 포지션 구간대를 보게 되면 이런 애매한 구간대죠. 낙폭이 좀 조조했었을 때 이 애매한 구간대에서 때는 어느 정도 그 가격대를 찍고 내려올 수 있는 확률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JP모건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관점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또 재미났던 부분은 대부분 JP모건이 과거에 있었던 행적과 그리고 이때까지 JP모건이 주었던 이야기를 또 통칭해서 본다라고 하면 약간의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JP모건이 이야기했던 거와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했던 거랑은 또 달라요. 네. 이분이 이야기한 거랑은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17년도 때 기반으로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뭐 사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들어와서 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비난 이야기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약간 좀 많이 또 공격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무래도 이번에 오히려 생각보다 좀 비트코인이 저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이게 JP모건 관점하고 또 재미다이번 관점하고는 좀 더 차이점이 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찝어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이번 2023년도 올해 마감가 예측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가 될지 한번 댓글로 개인의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그런 예측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저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도덕적 관점 이런 부분은 그냥 주관적으로 그냥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어차피 여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먼저 보는 것보다 오로지 돈 버는 관점으로만 1순위로 두시면서 분석을 하는 걸 추천을 또 드리는 파입니다. 그리고 또 JP모건의 과거 패턴을 또 보게 되면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막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뤄 드리잖아요. 이렇게 기사 같은 거 막 정리해 가지고 다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는 JP모건의 행동을 좀 보게 되면 재미났던 건 자기네들에 따른 손실 이야기 패턴에서는 최대한 방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추세 기반형이 왜 정신적 건강과 그리고 건강한 투자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어차피 본업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 본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업을 어느 정도에 있는 집중도를 요하는 업무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업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남에 대한 그런 시선, 그러니까 즉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 대한 시선이 이 친구 계속 투자해서 못 빠져나온다. 본업을 약간 좀 등하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내 자산의 트레이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 나머지 자산의 50%는 그냥 추세 기반형으로 좀 묻어두시고 나머지 거기에서 50, 최대값은 50이고 못해도 한 10에서 15%는 트레이딩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그 조그마한 형태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 가지 금액을 늘릴 수 있는데 이게 초반에 시드를 먼저 키워서 하는 거와 적게 하는 거와 보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건 잘 안 보고 위에 있는 기대감만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차피 버는 게 티끌이면 티끌이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건 실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적은 돈에서 시작을 해야 이게 좀 감칠맛 나면서도 거기서 깨달음도 있고 경험치도 많이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좀 쌓이다가 한번 부러져 봐야 또 거기에 따른 또 깨달음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렇게 돈 벌기 어렵다라는 걸 작은 시도로 했었을 때 그런 거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큰 시도로 가면 이게 정신적인 충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 추이에서 시드를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론상.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 대비 가성비가 나옵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배우려고 하면 다 배움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독학을 한다고 해도 모든 시간적인 비용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다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당장 내 눈에 지불을 안 해서 들어간다고 보지만 그거 엄연히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남이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고 내가 성장을 못하고 있는 부분만 본다라고 해도 여기에서의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또 맹점은 묵묵하게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독자님의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추세 기반형에서 이 데이터 값은 거의 변질 없이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성장 연혁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 기반이
연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열려져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내비치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부분 코인의 이코노미 특성상 어차피 코인의 최종의 마지노선, 금융의 이 최종의 마지노선은 어차피 자동화 시스템 쪽으로 가는 게 지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기간의 수치 기반형에 따른 이 오차 범위 값은 거의 근사치 안에 들어올 겁니다. 물론 이거 정확하게 1064일씩마다 뭐 바텀을 찍는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해요. 다소 조금씩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까지 뭐 다 맞출 수 없잖아요. 우리 추세 기반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맹점에 있는 이거를 어느 정도는 좀 가져가셔라. 웬만하면 다 지금도 보게 되면 대부분 거의 다 최대한 자동화 관점으로 변화를 하려고 하는 추이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 데이터 값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또한 여기서도 이제 보트레이닝 시스템 비중도 있고 뭐 지금의 현 상황도 복잡한 관계도도 있지만 그거는 일단 내려두자고요. 이번에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참고하시면서 보셔라. 결국에 어떤 자산을 들고 있냐가 매우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